있지. 아이들한테 과학 용어가 사실 어렵잖아. 그러니까 루나 게이트웨이도 그렇고 요즘에 뭐 패시브 주택이니 기후 난민이니 막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보다는 어린이들이 더 익숙한 맞아. 그런 단어들인가 봐. 그 과학적인 이런 상식 같은 것들을 아이들이 많이 알면 알수록 진짜 달라진다라는 생각 나도 진짜 그 많이 생각했어, 하거든. 진짜. 그래서 깊이 있게 좀 그리고 재밌게 계속 일상에서 아이들이 익숙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 그리고 요즘 그 매체나 뉴스 같은 데서만 봐도 과학이 진짜 생활 안에 들어와 있구나. 그치, 그런 너무 거 중요하지. 진짜 많이 느끼고 있거든. 맞아. AI도 그렇고 챗 GPT도 그렇고 발전하는 기술 그 과정 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마 과학이 아닐까 하는데요. 앞으로도 과학의 역할이 우리 삶의 개발과 보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죠. 대학 입시의 트렌드가 이과로 모아지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즐비한 미국에서는 더더욱 과학에 대한 관심과 교육열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미국에서 날아온 과학책, 아이들이 이렇게 책 커버만 봐도 쉽게 집어들 수 있는 책, 그러면서도 우리가 알아야 할 과학의 거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과학학습 만화 하면 10년 전만 해도 Y 정도였잖아요. 과학의 전문적인 지식과 내용 그리고 용어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그 컨셉을 쉽게 알려주려면 이런 학습 만화로의 접근이 상당히 효율적이긴 합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완전 찐 문과 성향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읽었던 이 학습 만화들 덕분에 과학의 기본적인 것들은 도움이 많이 됐다고 자주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책 바로 이 디즈니 과학 대탐험. 요 디즈니 캐릭터가 등장해서 좋다는 거야? 하고 가볍게 여기실 책은 아닌데요. 읽어보시면 이거 보통 책 아니네 하고 금방 느끼실 겁니다. 미국 하버드대를 비롯해서 전 세계 기초과학 강국의 과학자와 교수진들이 참여해서 만들어진 정말 좋은 어린이 과학 교양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내부의 내용도 구성도 각 권마다의 한 주제별로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사고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이 디즈니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 그리고 스토리와 함께 어우러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목을 바로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이 책을 소개해 드려 볼게요. 이 책은 먼저 Science in Comics로 미국에서는 디지털 컨텐츠로 그리고 영국, 이탈리아, 폴란드, 브라질, 불가리아, 중국, 일본 등에서 종이책으로 출간돼서 엄청 이미 사랑을 받았습니다. 한국어판으로는 이제 총 6권이 현재 출시되어 있습니다. 책 표지에 보면 과학 영재들을 위한 흥미진진한 지적 모험이라고 적혀있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만큼 내용이 스쳐 지나가는 내용이 아닌 상당히 깊이가 있습니다. 사실 좀 상당히라는 표현보다 보통 친구들이 평생 쌓을 수 있는 과학 지식의 기초가 되어줄 정도의 내용들이더라고요. 이게 단편적이지 않고 나선형으로 확장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첫 번째 특징은 디즈니 애니메이션 속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주토피아의 토끼 주디 홉스 기억나시죠? 여기 니모를 찾아서의 니모, 그리고 어릴 적 애니메이션으로 정말 많이 봤던 릴로와 스티치, 캐릭터만 봐도 딱 아는 유명한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내용 원작의 흐름에 딱 맞춰가지고요. 마치 원작의 다른 에피소드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과학 이야기를 잘 녹여놓았더라고요. 각 캐릭터들이 과학 모험을 떠나게 되는데요. 읽는 아이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엄청 자극합니다. 이 시리즈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그리고 캐릭터들을 찾아 손이 가는 대로 이제 읽으면 되는데요. 사실 어른인 저도 이제 주토피아를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주토피아를 가장 먼저 읽게 됐고, 그 다음 몬스터 주식회사를 또 좋아해서 몬스터 주식회사를 자동으로 펼쳐들게 되더라고요. 디즈니가 주는 매력과 연결고리가 사실 생각보다 아주 강력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자동으로 책을 읽게 만드는 바로 힘이 됩니다. 이 책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정재승 교수님의 추천 글인데요. 각 번마다 이렇게 추천사가 다
정성스럽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 몇 번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이 책은 초등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과학의 모든 것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그렇게 과학의 기초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고 교과와도 굉장히 연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미국, 유럽, 중국 등 전 세계의 과학 전문가, 교수진이 기획과 감수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이탈리아의 토리노 폴리테크니코 대학교, 중국의 베이징 사범대학교 등 교수진과 더불어 이탈리아 국립해양연구소, 중국과학기술협회 등의 각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고교 교사와 과학 저널리스트 등이 힘을 합쳤다고 하는데요. 뭐 이렇게까지나 할 정도인데요. 내용의 깊이와 신뢰도는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그 명성답게 각 권마다 그 분야의 지식과 내용이 한 권만으로도 충분히 깊이가 있고 완결성이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현재 우리가 알아야 할 이슈와 연구들을 기초 이론 지식과 함께 현실 생활로도 연결해 놓았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좋았는데요. 책을 읽으면서 내용뿐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비판적 사고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게 정말 훌륭하잖아요. 5편의 환경과 미래 도시에서 보면 주토피아의 최초 토끼 경찰인 주디 홉스의 고향인 버니보로우 농장에서 생기는 다양한 농업의 방법부터 쓰레기 문제, 환경 오염 문제를 이야기 속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녹여 놓았고요. 또 우리 대도시 풍경처럼 날마다 동물들이 주토피아로 몰려들면서 주토피아도 에너지 사용 문제와 환경 오염, 온실가스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꼬집어 줍니다. 실제로 자원을 최대한 절약하면서 생산하고 소비할 방법, 즉 지속 가능한 발전이 필수적임을 알게 되는데요. 뭔가 그냥 이야기 흐름만으로도 쉽게 이해도 되는데 문제점들이나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음 특징은 자연스럽게 접하고 알게 되는 학습 도구어, 과학 개념어에 노출된다는 점인데요. 과학이 어렵게 느껴지는 큰 이유 중 하나가 과학에서만 사용되는 다양한 개념어와 학습 도구어가 일상어와 다르기 때문이라고 느껴지는데요. 이 책에서는 그러한 지식을 상당히 깊이 있는 지식도 알 수 있게끔 어려운 컨셉도 용어도 받아들이기 쉽게 도와줍니다. 이 6편에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라는 책인데요. 꼬마 몬스터 루시가 여러 나라의 인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에너지의 종류와 기원 등을 알아가는 에너지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온실 효과, 바이오 연료, 얼음 핵, 온실가스, 광전 효과, 그리고 파력 발전 등 어렵게 느껴지는 용어들을 아이들의 눈높이로 설명해 주면서도 상당한 그 과학 지식의 수준을 전달해 주게 됩니다. 확실히 학습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니까 개념과 용어에 부담 없이 익숙해질 수도 있고 책을 읽은 후 특히 책 밖의 일상에서 혹은 과학학습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시 만날 때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겠다 느꼈습니다. 결국 이런 용어들이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노출이 돼야지 과학이 더욱 쉽게 느껴지고 흥미로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과학 연구도 탄생하게 되겠죠. 또 하나 거기에 엄빠의 마음을 잘 읽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그 맨 마지막 부분에 놓여있는 퀴즈입니다. 여기 학습만 하지만 읽은 후에 야무지게 정보 전달이 잘 되었는지 확인까지 시켜주게 됩니다. 사실 어른인 저도 읽으면서 새롭게 하나 생각한 게 있는데요. 왜 우리 수입 식품들 보면 새롭고 흥미로워서 많이 사보게 되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사서 먹고 있는 수입 식품에도 에너지가 많이 든다고 하던데요. 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제로마일 푸드라는 내용을 읽고서는 좀 많은 걸 생각하게 됐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제로마일 푸드라는 거는 생산지에서 소비자까지 닿기까지 이동 거리를 최소화한 식품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생산지에서 먼 곳으로 이동을 하려면 채소나 과일이 익기 전에 미리 따놔야 되고 그걸 비닐에 싸고 냉장 트럭에 실어 운반하게 됩니다. 제대로 익지 않은 채소나 과일을 수확한 데다가 운송에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니까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까지 생각해보면 소비를 하지는 않았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읽다 보니 제로 마일 푸드를 이용해야겠다, 혹은 지역의 제철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지속 가능한 방법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구를 지키는 작은 행동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함께 들더라고요. 이런 내용은 5편 환경과 미래 도시에서도 그 당근 농장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많은 문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도 있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어떠세요? 쉽게 보이면서도 내용이 굉장히 풍부하고 또 어려워 보이는 것 같지만 또 쉽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책인 것 같은데요. 아이들에게 기초 과학에 대한 지식부터 과학이 실생활에 연관되어 우리 삶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게 해주고, 또 과학 발전이 가져온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생각해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수준이 높고 깊이 있으면서도 디즈니 특유의 감수성을 잘 살려놓은 그런 책이라서 아이들이 보면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6권 외에도 이후에 디즈니에서 주먹왕 랄프 그리고 벅스 라이프 등의 원작으로 다양한 과학 이야기를 개발 중에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디즈니 과학 대탐험, 이렇게 총 6권에서 원하는 편을 선택하셔서 댓글로 시청 소감과 함께 아이들의 과학 교육을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댓글로 다양한 이야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총 10분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문제 같은 것도 뭐 패시브 주택, 기후 난민 그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만 어렵나? 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애들은, 우리는 이제 이런 환경에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는 완전히 익숙한 환경이잖아. 맞아. 그리고 애들 입장에서는 내가 봤을 때 어떤 워드가 들어오면 우리처럼 거부감을 갖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쑥쑥 받아들이고 그게 이거지? 라고 정의를 그냥 내려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거 보고 나 혼자 이거 되게 수준 높네 했는데 요즘 친구들은 이 정도로 읽고 있는 거야. 초등학교 친구들이 읽었을 때 이렇게 내용 이해가 처음에는 좀 어렵게 느껴져도 계속 읽다 보면 이런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가 될 것 같아. 그런가 봐.